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군요. 군사 옵션을 사용하면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네, 군사 행동은 분명한 옵션이다.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지금 가졌는데요. 사드 배치로 악화된 한중 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북 대제 동참을 요청하고 경제 파트너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해법에서는 두 정상의 입장이 좀 엇갈렸고요. 이견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는 11일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서 러시아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고재남 교수 연결해서 한러 정상회담 결과와 북핵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재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각대장 아니냐, 지각왕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늦었는데 이런 상습적인 어떤 지각,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후에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정상과 만남에서 항상 지각했다는 것이 이제 이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글쎄,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여러 어떤 일정 소화 과정에서. 네. 지연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협상에서 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상대를 좀 이렇게 기를 죽이고 들어가기 위해서 지각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이분이 그 KGB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 사고를 가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과의 어떤 만남을 일부러 네. 지연시키거나 또는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네. 빈번히 발생한 어떤 지각 그 나타남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평가를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부러 지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정상들의 이제 만남 일정이라는 것이 여러 어떤 과정을 지켜가면서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네. 과정 이행 그러니까 만남의 이행의 어떤 그런 추진 과정에서 일정이 좀 길어진달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긴데 후속 어떤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과이기 일부러 어떻게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강대국이나 약소국 가리지 않고 같이 지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차별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여담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러 정상회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입장에서 뭐 큰 북핵 해법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끌어내고 싶었는데 그건 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러시아 입장이라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떤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항상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육자회담도 적극 그동안 참여를 했었었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도 러시아가 동참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6차 회담이 실시된 이후에, 6차 핵실험이 실시된 이후에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거부함을 분명한 어떤 반대 입장을 피력을 하면서, 제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번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런 입장이 분명히 확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 대통령님의 어떤 주변 사강에 대한 미국에서 두 번째 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차 회담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단기적인 어떤 북핵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 대화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네. 추구한다는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또 이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략적 소통을 강하게 하게 되면 나는 그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방문가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것이 미중일 중심으로 좀 경도된 외교 정책을 좀 다변화시키겠다 그런 의도도 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외교가에서 이제 그 러시아가 안 보이고 이 미국, 중국, 일본만 보인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네. 저는 이러한 미중일 중심의 경도된 외교 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그 정상 방문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 푸틴 대통령께서 오는 9월 초에 이제 동방경제 포럼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데 좀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네. 사실 작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당시 아베 일본 총리는 내년도에도 참석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네. 측에서는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네. 정부의 어떤 우리 대통령의 동북 경제 포럼에 참석 여부가 상당히 관심사항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회담이 동방경제 포럼 개최도 예정했기 때문에 네.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동방경제 포럼을 참석을 해서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한 거고 그 결과로 이번에 정상 방문이 이루어졌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일 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이제 표결이 있을 텐데 핵심은 역시 북한에 대한 원유 중단 조치 금지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유 거래가 4만 톤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면서 이제 난색을 좀 표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 조치보다는 네.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풀어간다는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러시아의 입장을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실제 이제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원유 공급량이 이제 4만 톤이라고 푸틴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원유 공급은 더 많은 걸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원유 공급이나 대북 무역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 6월 29일 일본 도쿄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은 네. 연간 한 30만 톤의 경유 등 석유 제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의 비교될 때 러시아의 교역량이 북한의 전체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5%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 한 9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원유 공급도 중국은 엄청난 지금 양의 원유를 송유관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유조선이랄지 유조차랄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어서 나르고요, 여기서. 예, 네. 상당히 제한적인 양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급량이 축소가 되면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상당히 비공식적으로 많은 양이 많은 석유가 요즘에 석유 제품이 흘러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유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좀 높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제3기 대통령이 된 2012년 이후에 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는 여러 정책, 즉 대북 접근 정책을 강화를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시험을 단행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단행함에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도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러북 관계가 최근 들어 약간 소원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은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 내지는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북러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오고 있는데 푸틴은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려는 어떤 대북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더라도 또 러시아가 구멍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또 푸틴 대통령은 또 활용하는 측면으로 있다 이런 또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3차 동방경제 포럼 기조연설에서 신북방 정책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푸틴 대통령 신동방 정책과 접점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북한의 동참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정부는 그 90년대부터 네. 남북러 삼각협력을 추진해 왔어요. 주요 이제 협력 프로젝트로는 그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연결, 네. 그리고 10여 횡단 열차와 그 한반도 종단 열차의 그 연결, 네. 그리고 이제 전력망 연결 사업을 일촌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다 이제 북한과 네. 북한의 참여 없이는 그렇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아산 프로젝트가 또 나왔지만 그것도 또 북한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런 그 북한 때문에 참 진도가 안 나가는 이런 세 가지 메가 프로젝트보다는 네. 양자 협력이 가능한 어떤 협력 프로젝트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네. 한국과 러시아 간에 있어서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의 참여가 이제 가능해지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그 네. 북한을 참여를 시켜서 남북러 삼각협력을 구체화시키자, 실현시키자 이런 그 합의를 한 건데요. 네. 상당히 저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려보면 지금 사드 배치로 중국은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어떻게 협력을 좀 강화해서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 그 러시아와 중국은 이 사드 배치를 그 미국과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의 한 그 일환이다. 네. 양산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러시아 중국 입장,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그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ICBM이랄지 뭐 이런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드 배치가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시 말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면서도 이 그 반대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물론 네. 러시아는 유럽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지만은 네. 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 중국만큼이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드 배치라는 것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조건부로 추진하는 그 배치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드 배치가 무용화되거나 철수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설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러한 것은 반대가 덜한 러시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대가 덜한 러시아를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고재남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때문에 우리로서는 차별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여담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러 정상회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입장에서 큰 북핵 해법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끌어내고 싶었는데 그건 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러시아 입장이라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항상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육자회담도 적극 그동안 참여를 했었었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체제에도 러시아가 동참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6차 회담이 실시된 이후에, 6차 핵실험이 실시된 이후에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거부함을 분명한 어떤 반대 입장을 피력을 하면서 네. 그 제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 문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에서 그한 입장이 네. 분명히 확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 대통령님의 어떤 그 주변 사강에 대한 미국에서 두 번째 방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네. 육자회담의 당사자인 그 러시아와 네. 단기적인 어떤 그 북핵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그 시각차를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네.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 대화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네. 추구한다는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또 이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략적 소통을 강하게 하게 되면 나는 그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군요. 군사 옵션을 사용하면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네, 군사 행동은 분명한 옵션이다.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지금 가졌는데요. 사드 배치로 악화된 한중 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북 대제 동참을 요청하고 경제 파트너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해법에서는 두 정상의 입장이 좀 엇갈렸고요. 이견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는 11일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서 러시아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고재남 교수 연결해서 한러 정상회담 결과와 북핵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재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각대장 아니냐, 지각왕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늦었는데 이런 상습적인 어떤 지각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후에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정상과 만남에서 항상 지각했다는 것이 이제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글쎄,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여러 어떤 일정 소화 과정에서. 네. 지연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협상에서 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상대를 좀 이렇게 기를 죽이고 들어가기 위해서 지각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이분이 그 KGB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 사고를 가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과의 어떤 만남을 일부러 네. 지연시키거나 또는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네. 빈번히 발생한 어떤 지각 그 나타남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평가를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부러 지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정상들의 이제 만남 일정이라는 것이 여러 어떤 과정을 지켜가면서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이행 그러니까 만남의 이행의 어떤 그런 추진 과정에서 일정이 좀 길어진달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긴데 후속 어떤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과이기 일부러 어떻게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강대국이나 약소국 가리지 않고 같이 지각을 하기